Nest.js의 컨트롤러 기능 보겠습니다. 컨트롤러는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고 그리고 응답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러의 목적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라우팅 메커니즘이 어떤 컨트롤러가 어떤 요청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컨트롤러는 여러 개의 라우트를 가지며 각 라우트는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 클래스와 컨트롤러 데코레이터를 사용합니다. 데코레이터는 클래스와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연결하고 네스트가 라우팅 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요청을 해당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라우팅은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을 받아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으로 연결할지를 매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Nest.js에서는 이 라우팅 기술을 컨트롤러 데코레이터와 다양한 HTTP 메소드 데코레이터를 통해 선언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제로 이 컨트롤러 파일의 샘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앞에 컨트롤러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Nest.js의 HTTP 요청 처리 컨트롤러로 등록해주는 데코레이터입니다. 가로 안에 문자열을 넣으면 해당 값이 URL 경로의 접두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컨트롤러 안에 있는 메소드 하나 볼까요? 예로 get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이 get 메소드에 접근을 하려면 URL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catch라는 프리픽스는 여기에서 나온 i고요. get 메소드로 접근을 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소드로 catch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콜론의 id라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건 URL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함수에 접근하려면 get 메소드에 catch에 id 1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함수로 접근하게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URL 파라미터를 읽어오는 파라미터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elete 데코레이터가 있고요. delete 메소드를 호출하고 cat의 id 1번인 회원 삭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로 접근할 수 있고요. get 메소드에 catch의 딕셔너리 이 URL로 접근하면 이 함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return 값 앞전에서도 설명했듯이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반환해 줍니다. 이 return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est.js 라우팅 응답 처리 방식. Nest.js는 기본적으로 핸들러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HTTP 응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JSON을 리턴을 해줬죠. 그것만으로도 Nest.js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get은 200, post는 201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필요하면 HTTP 코드 같은 데코레이터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Nest.js고요. 익스프레스입니다. Nest.js에서는 별다른 설정 없이 리턴 값을 그냥 JSON 그대로 리턴을 해줬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Nest.js에서 자동으로 결과 값을 생성해서 보내줍니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를 불러와서 스테이터스 코드와 샌드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Nest.js 코드가 훨씬 간단합니다. 리퀘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기능을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직접 접근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Nest.js에서는 각 필드를 더 편하게 추출하기 위한 데코레이터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처리하기 위한 데코레이터들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데코레이터들이지만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데코레이터들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데코레이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될 데코레이터들입니다. 파람 데코레이터 보겠습니다. URL에 파라미터를 파싱하는 데코레이터입니다. 쿼리 데코레이터는 URL에 쿼리 스트링을 파싱하는 데코레이터입니다. 바디 데코레이터는 포스트나 등등 바디로 들어오는 JSON을 파싱하는 데코레이터입니다. 헤더 데코레이터는 리퀘스트의 헤더 정보를 불러오는 데코레이터입니다. IP 데코레이터는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IP를 불러오는 데코레이터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는 URL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바디, 헤더, IP까지 한 번에 추출하는 예제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예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러가 있고요. 포스트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URL을 호출하게 되고요. 먼저 파람 데코레이터 보겠습니다. 파람 데코레이터는 이 아이디를 의미하고요. URL로 보면 이 1이라는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쿼리 데코레이터, 쿼리 스트링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솔트 쿼리 스트링을 불러옵니다. 바디 데코레이터입니다. 포스트 요청할 때 담겨있는 바디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헤더 데코레이터, 말 그대로 헤더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IP 데코레이터, 클라이언트의 IP를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 보이는 데코레이터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상태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 보겠습니다. 응답 상태 코드는 기본적으로 항상 200, 201입니다.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200, 201로 나가게 됩니다. Nest.js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변경하고 싶을 때는 HTTP 코드 데코레이터를 추가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get 메소드가 있고 이것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HTTP 코드 301을 입력해줘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01은 영구 리다이렉트를 의미하죠. 여기는 HTTP 코드 204를 입력한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포스트 메소드가 있고요. HTTP 코드 200을 입력해 줬습니다. 성공 시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이 되고요. 하지만 바디에 네임이 없어서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을 발생시키면 이것은 스테이터스 코드는 400으로 반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익셉션을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좀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Nest.js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HTTP exception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개발자가 에러 사항을 직접 만들지 않고 예외 처리를 적절한 HTTP 상태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본 제공 exception 클래스입니다. 이 코드 외에도 다양한 코드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이고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코드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 이런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요. 400 코드는 보통 잘못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코드죠. 401 코드 인증에 실패했을 때 이 코드를 사용하죠. 403 코드 권한이 없는 경우 코드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고요. 404 코드 제일 유명한 코드죠. 그 URL 경로가 없는 경우 404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09 코드
이 코드는 별로 접해본 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500 코드, 서버 내부 오류를 의미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 이런 익셉션 코드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일단 실전 코드 하면서 그때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bad request exception을 예제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예외 처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테이터스 코드 400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에러에는 bad request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부분, 그리고 직접 입력해 준 부분, 이렇게 리턴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헤더 설정입니다. 리스폰스 헤더고요. 응답 값에 헤더에 값을 실어주는 겁니다. Nest.js에서는 리스폰스에 커스텀 헤더를 추가하고 싶을 때 헤더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get 메소드가 있고요. 헤더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헤더 내용을 생성해 준 거고요. 이 헤더 내용은 리스폰스 헤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다이렉션 보겠습니다. 특정 URL로 응답을 리다이렉트 하려면 리다이렉트 데코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get 메소드가 있고 리다이렉트 데코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인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인자에는 이동할 URL을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 인자에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지금은 301을 입력해 줬고요. 영구 이동을 의미하는 스테이터스 코드입니다. 두 번째 인자 값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302 스테이터스 코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리다이렉트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버전이 5일 경우 리턴에 URL 값에 뭔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앞전에서 리다이렉트 데코레이터에 URL을 입력해 줬지만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 얘가 덮어쓰기가 되어서 이 URL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테이트 쉐어링. Nest.js는 기본적으로 싱글톤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즉 서비스, 컨트롤러, DB 커넥션 같은 것들이 리퀘스트마다 새로 생성되지 않고 앱 전체에서 하나만 생성되어 계속 공유됩니다. 이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Nest.js는 기본적으로 싱글톤이다. Node.js 특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싱글톤이 가장 적합하고요. 예외적으로 리퀘스트 기반으로 따로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싶다면 리퀘스트 스코프를 바꿔서 요청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가 모두 쉐어되지만 예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동기 처리. 네스트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의 어싱크 프로그래밍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라우트 핸들러에 어싱크 어웨이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싱크 어웨이트 프로미스 그리고요. RxJS 옵저버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가 옵저버블을 반환하면 Nest.js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고 스트림이 완료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밋된 값만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줍니다. 주로 웹소켓이나 스트리밍 응답 등 반응형 패턴에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Nest.js 컨트롤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글 또는 말로 열심히 설명해도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 키워드와 용어를 익히고 나중에 실제 코드 실습에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